주산천하 이제는 날개를 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광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면 두산중업에 대한 부분, 과도한 하락에서 2,200원, 그러다가 주가를 들어 올려주는 모습과 함께 다시 눌려주다가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왔었던, 그러다가 과도한 힘을 모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큼직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은 남아있다.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물러날 곳이 없는 우리 재현이 형, 두산중공업의 날개를 펼고, PG 보면, 자, 두산그룹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다. 1896년 설립된 두산은 창업주인 고 박승직 회장이 서울 종로에서 세운 박승직 상점의 효시다라는 점을 얘기해주면서 국내 재계에서 가장 먼저 4세 경영 시대를 열기도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고 박두병 창업 회장의 장손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자, 보면 야 진짜 아무튼 어떤 형이든 두산중공업 날개 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 좀 약간 좀 비굴한가요? 비굴한 거 아니겠죠,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좀 주가 지키면서 다시 진짜 막 주가 막 날아가는 순간 빨리 와야 됩니다. 자, 두산그룹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4세만 10명. 야, 정말 어떤 잘 태어났다. 뭐 이렇게 뭐 잘 태어난 것도 뭐 실력은 아니겠죠. 예, 죄송합니다. 예. 자, 박재원 두산중공업의 상무, 두산 4세 가운데 막내로 MZ 세대다. 야, 1985년, 야, 젊다. 두산 4세 중 유일한 30대다. 그래서 사촌형, 근데 이제 꺾일 것 같은데. 자, 사촌형이 박정현 40살이면 꺾겠다. 박정원 회장이 1962년생으로 박상무와 23살 차이다. 야, 강산 두 번 변하는 그런 차이네. 그래서 MZ 세대에 속한 박상부의 행보는 다른 4세과는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특히 2019년 D20의 설립을 기점으로 벤처 투자에 강한 의욕을 보였었던. 그래서 2013년 두산인프라코 입사 이후에 줄곧 전략가의 길을 걸어온 본인의 장기를 전략가. 저도 어떻게 보면 주둥이 전략가인데 보면 코미디 전략가 뭐 이렇게. 요즘에 좀 노잼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시장이 어려운데 노잼이지 그러면 뭐 꿀잼이 될 수가 있나.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핑계 대면 안 되죠. 자, 두산인프라코 매각 이후 새롭게 두산중공업의 둥지를 뜨게 된 박상무, 어떻게 행보를 보여줄 거야. 자, 원자 돌림의 4세 가운데 유일한 30대에서 두산가의 남자 형제는 3세가 용, 4세가 원, 5세는 상자 돌림을 한다. 이 뼈대 있는 가문들은 뭔가 다르구만 보면. 자, 저는 주식 황소는 황자 돌림을 할까요? 아무튼 예. 자, 박재원 상무는 원자 돌림을 쓰는 가운데 4세 가운데 가장 어리다. 뉴욕 경영학과. 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사회생활 시작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과의 전통으로 외국 유학생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두산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누구를 받으면 일해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철학이 있다. 그 철학에 따라서 두산 4세가 막내인 박재원 상무 역시 해외 유학생활을 마치고 두산 계열사가 아닌 컨설팅 회사에서 사회 초년생 생활을 했다는 그런 어떤 부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벤처 투자의 의욕을 앞세웠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매입했는데 이거 진짜 잘한 거네. 박상무가 두산그룹에서 처음 입사했을 때 낙점대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였던 건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부친인 박용만 전 두산인프라코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부친이 물러난 이후 두산인프라코의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 뭐 이렇게 해서 두산인프라코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점에서 결국에는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두산그룹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회사고 사세경도 하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산 중업은 결국에는 레전드야. 그런 어떤 부분. 자 보면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 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 정말 어떤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순간 체코발 뭐 호재에 대한 부분도 빵빵 터지면 더 좋은데 보면 체코 어떻게 되나 체코 그 원전 딱 터지면 우리 레전드 되는 겁니다 형들아. 그렇게 해서 수주에 대한 부분도 뭐 터질 때 되면 또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주가를 항상 그 어렵고 힘들 때가 바닥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그래서 투신권에서 이렇게 3거래일째 이렇게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지금이 바닥이야 형들아. 지금 너무 떨어졌잖아 보면. 그래서 이럴 때 공포를 이겨내는 게 중요해 보면. 뭐 두산중공업이 뭐 나쁜 기업 아니잖아. 좋은 기업인데 뭐.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보면 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좋은 기업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면 버피정이 얘기했던 나는 엄청난 관심과 마음에 드는 투자처를 발견하면 달려드는 열정이 있죠. 그 대신 내가 사고 싶다는 관심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지 않고 기다려요. 제가 내년이면 19년 차인데 제가 반성해 보면 이렇게 돈 많은 형들도 기다리는데 저는 뭐 무조건 들이댔거든요. 뭐 좋은 기업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평단가가 싸게 잡았어야 하는데 높더라고 보면. 그걸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투자에 이 시장을 이겼던 형들은 하나같이 현금 쌓아두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항상 있었어요, 형들아. 나는 엄청난 관심과 마음에 드는 투자처를 발견하면 달려드는 열정이 있다. 그 대신에 내가 사고 싶다는 관심이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지 않고 기다린다는 게 되겠죠. 보면 요런 어떤 누구는 기다리고 누구는 기다리지 않는 것은 정말 어떤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리처드 데니스 형이 얘기했던 우리가 감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감정적으로 아마 버피처 형이 트레이딩을 했으면 다 망했을 거야 아마.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리처드 데니스 형이 얘기했던 내게 감정적으로 풀주고 있다는 것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의미하곤 합니다. 나는 항상 단기간의 결과에 대해서 집착이 사람을 오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이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뭐 주시장에 있어서는 공포와 탐욕의 감정이 슬며시 나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공포와 탐욕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게 정말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에 눌려주는 재반등에 대한 부분, 자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자 20주선에서 바로 형들아 하단과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이 충분히 온다. 그래서 뭐 쉴 만큼 쉬었죠. 보면 이제는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빵 터질 때가 됐습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아니 뭐 보면 연기금형들 뭐 하는 거야 이 좋은 게 금융투자형들은 이 증권사 쪽이죠. 금융투자형들은 왜 이 좋은 기업을 그러고 있어 봐봐. 다시 한번 좀 연기금들이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은 또
다시금 온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순간들은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다도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